코스타리카 코코스섬을 아시나요? 태평양 동쪽의 절해구도 코코스섬은 귀상어, 즉 햄머헤드 샥들의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귀상어들을 보기 위해 코코스섬을 직접 다녀온 이야기와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코스섬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쿠버넷 채널. 코코스섬은 갈라파고스, 소코로와 더불어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는 동태평양의 빅3라 불립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태평양의 대형 해양 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귀상어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큰 무리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만타레이, 고래상어, 뱀상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팁 상어, 갈라파고스 상어, 실크 상어 등 각종 상어들도 볼 수 있습니다. 모블라레이, 이글레이, 마블레이 등의 가오리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트레발리, 스네프, 고트피쉬 등 수많은 물고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 다이빙 여행지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멀고 먼 곳이라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항공 노선이 있는 갈라파고스와 달리 코코스는 리버보드를 타고 36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라서 오히려 갈라파고스보다 더 가기 힘듭니다. 7일간 21회의 다이빙을 하는 리버보드 프로그램은 항해 일정만 10박 11일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하여 감이 오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일정은 최소 14박 15일이 됩니다. 스쿠버넷은 지난 2018년 8월에 코코스를 다녀왔습니다. 인천에서 LA를 거쳐 코스타리카 산호세로 갔습니다. 산호세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거리의 푼타 아레나스 항구로 가서 리버보드에 승선하였습니다. 리버보드 보트는 오케아노스 어그레스 1이었습니다. 배는 36시간, 꼬박 하루 반을 항해했습니다. 대양의 큰 너울을 헤치고 가는 항해는 배를 많이 타본 저에게도 쉽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길이 36m의 보트는 대양을 항해하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배였습니다. 대양의 큰 너울을 타고 넘을 때는 한참을 올라갔다가 다시 한참을 내려가는 롤러코스터를 하루 종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배에서는 긴 항해를 대비해 멀미약과 수면제를 라운지에 비치해 주었습니다. 저는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선실에 누워서 비몽사몽 잠만 잤습니다. 승선일 오후 3시에 출항했던 배는 이틀 뒤 새벽 3시에 코코스섬에 도착했습니다. 육지에서 550km 떨어져 있는 길이 8km에 폭 3km의 코코스섬은 그래도 대양의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었습니다. 섬 북쪽의 잔잔한 바다에 배가 정박하면서 드디어 코코스섬 다이빙이 시작되었습니다. 체크 다이빙에서 이미 코코스는 월드 클래스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차탄베이의 첫 다이빙에서 만타레이와 귀상어, 스팅레이와 그루퍼, 스네퍼무리, 그리고 지나가는 거대한 뱀상어까지 만나면서 계속될 다이빙에 큰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기라 비가 계속 내리면서 몇몇 포인트의 시야는 기대 이하로 흐렸습니다. 남쪽 바다는 시야가 좋았지만 파도가 높았고 북쪽 바다는 파도는 잔잔했지만 시야가 흐렸습니다. 바호 알시온에는 자크 쿠스토가 발견하여 자기가 타고 온 배 이름을 붙였던 포인트입니다. 수심 20에서 25m의 평평한 수중 봉우리는 대양성 물고기들의 클리닝 스테이션입니다. 수중 능선을 따라 귀상어들이 올라오기도 했고 거대한 잭피시 스쿨링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거대한 오셔닉 만타레이와의 조우입니다. 역시 대물은 쫓아가기보다 기다려야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수중열을 뜻하는 서브머지드 락 포인트에는 20m 수심에 높이 3m 정도의 작은 아치가 있었습니다. 아치 속에는 엄청난 무리의 스냅프들이 있었고
바닥 근처의 크랙 속에는 화이트팁 상어들이 무리지어 있었습니다. 또한 빅아이 소울즈 피쉬들도 무리지어 있었습니다. 두 친구를 뜻하는 도스 아미고스 포인트는 조류와 수온약충으로 어류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갈라파고스 상어, 귀상어, 실크상어, 화이트팁 상어 등 다양한 상어들과 가오리들, 잿방어와 트레발리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이슬라 파오라에는 골프 공모양의 산호조류인 홍조 단계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쌍의 오렌지색 프로그 피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코코스 섬 유일의 마크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지나가는 만타와 모블라레이, 화이트팁 상어, 이글레이 등을 보았습니다. 또한 트리거 피쉬, 푸퍼 피쉬, 스냅프, 바다가재들도 보았습니다. 푼타 마리아에는 클리닝 스테이션과 피너클이 있었습니다. 나비고기의 일종인 바버 피쉬들이 무리지어 있는 클리닝 스테이션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기상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처의 피너클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무리들이 있었는데 요르단 스냅프, 블루 스트라이프드 스냅프, 화이팁 상어들의 스쿨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빈 가시성게 군락에서는 작은 물고기가 숨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 티락 포인트는 투어 중에서 가장 많은 귀상어를 만났던 곳입니다. 클리닝 스테이션 근처의 절벽에 앉아 있으며 깊은 수심에서 귀상어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무리지어 눈앞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야가 좋지 않아서 큰 무리의 귀상어들이 지나가는데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얕은 수심으로는 트레발리들이 엄청난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투어 기간에 가장 많이 이곳을 찾게 되면서 작은 바위섬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야가 좀 괜찮을 때는 떨어져 나가 있는 피너클까지도 갈 수 있었습니다. 피너클은 시야가 좋았지만 귀상어들은 볼 수 없었고 트레발리 무리들만 보았습니다. 마누엘리타섬은 뱀상어와 귀상어를 근접 촬영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연 상태의 거대한 뱀상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었지만 운이 좋은 몇몇 다이버들만 근접해서 보았고 저는 항상 늦었습니다. 다만 귀상어들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섬의 서쪽은 직벽으로 깊은 수심의 클리닝 스테이션이 있었고 섬의 동쪽은 코랄 가든으로 얕은 수심의 클리닝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코랄 가든에는 스냅프, 촉수 무리들이 있었고 마블레이들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엄청난 무리의 마블레이들이 열을 지어 지나가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 여러 마리의 마블레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짝짓기 시즌이라 암컷 마블레이가 페로몬을 방출하였고 이것에 반응하여 수컷들이 모여든 것이라고 합니다. 모래 지역에서 접근하는 귀상어들을 촬영하기에 좋은데 다이빙을 마치고 상승하다가 아래를 보면 지나가는 귀상어들을 촬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코코스 다이빙을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코코스를 가기 전에 2번이나 실패를 하고 3번째에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코스 다이빙의 베스트 영상을 보며 수많은 귀상어들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또한 범고래가 나타나 뱀상어를 사냥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보면서 기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마누엘리타섬에서 뱀상어가 다이버를 공격한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거대한 뱀상어를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코코스 다이빙은 월드 클래스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론이고 함께 다이빙했던 분들까지 코코스 다이빙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 실망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너무 큰 기대였습니다.
귀상어가 많이 나타났던 포인트의 시야가 흐려서 원하는 그림을 얻지 못했던 것과 뱀상어를 가까이서 볼 수 없었던 것 등은 아쉬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15,000km가 넘는 먼 여행거리와 2주가 넘는 긴 여행시간, 1,000만원이 넘는 여행 비용 등을 생각하면 코코스 다이빙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코코스와 비교되는 것으로 갈라파고스와 소코로가 있습니다. 저는 갈라파고스를 6번 다녀왔지만 한 번도 실망한 적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코코스를 갈 거면 차라리 갈라파고스를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멕시코 소코로는 비용이라도 반값이니 기대치도 절반 수준이라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코코스를 가보고 싶습니다. 어느 곳이든 한 번만 가보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갈 기회가 있다면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 갈 계획입니다. 기대를 줄이고 비용도 줄인다면 의외의 결과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번 코코스 투어를 기약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